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이 동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팜스프링에 있는 마릴린 먼로의 동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마릴린 먼로 동상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 동상은 강원도 인제의 미군 기지에 위문 공연을 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낭비했다는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이미 만들어진 동상이라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 그러니까 세계 관광객들을 모으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 전쟁터에 온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이제는 끝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뒤에 붙여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녀는 1954년 전설적인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도하의 신혼여행으로 일본에 왔는데 이때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한국 전쟁터의 위문 공연을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이때 조와의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마릴린 먼로는 배우로서 타고난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남자들의 시선을 즐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 조는 마릴린 먼로가 자신만의 여인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터에 오는 결정 역시 조 디마지오는 안 돼! 가지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릴린 먼로는 일본에서 당신 혼자서 기다려! 그러고 나 한국 가서 공연할 거야! 그러니까 신혼여행 때 그녀가 같이 없었던 일주일 기간 동안 이게 조 디마지오는 기분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좀 가지 않으시나요? 근데 그 후에 만인의 주목을 받기를 원했던 마릴린과 또 대중의 시선을 원치 않았던 이 조와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영화 7년 만에 외출해서 그 유명한 환풍구신 이것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 조 디마지오가 완전히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9개월 만에 짧은 결혼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오늘은 마릴린 먼로 그 후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으로 펀토피아의 제니퍼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와 이혼 후에 1년 만에 마릴린은 11살 연상의 극작가 아서 밀러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아서 밀러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소설 다들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죠? 이 소설 속에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동분서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가족과 친구 한 명만이 딸랑 참석하는데요. 결국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마저도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한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서 현대의 자본주의의 참상을 고발한 작품인데요. 이 소설이 바로 아서 밀러의 작품이죠. 양키스의 전설적인 강타자 조 디마지오와의 두 번째 결혼을 실패한 뒤에 그녀는 아버지 같은 남자, 그리고 가장 지적인 남자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극작가인 이 남자 아서 밀러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녀에게는 조금은 아버지같이 좀 따뜻한 사랑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과 또 당대 최고의 육체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세간에서는 그들의 2세가 지성미와 또 육체미를 경비한 그런 최고의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아서 밀러를 닮은 얼굴에 먼로의 머리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조크, 농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릴린 먼로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녀에게는 육체파 스타의 이미지가 강하게 배어있죠. 그런데 그녀는 의외로 수준 높은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의 초기 작품들이 그녀를 금발의 백치미로 좀 부각을 많이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런 그녀에 대한 상품적인 전략이었지 실제 그녀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UCLA 대학의 문화 강좌를 듣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밀턴 등 당대 최고의 문호들이 남긴 수백 권의 책을 읽는가 하면 베토벤의 음악을 주로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운 그런 제작사를 설립하고 헐리우드의 명작가 링컨 스테펜스와 이 친분을 유지하면서 영화인들과의 지적인 만남과 또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그녀의 사진들을 보면은 책을 든 사진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그녀가 실제로 책을 많이 읽었기도 하고 또 대중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이고 싶어 했던 그녀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서 밀러와의 결혼도 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마릴린 먼로와 아서는 정말 그들의 둘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기였어요. 그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결혼 4년 기간 중에 2번의 유산을 겪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는 10대 때부터 거듭해서 이렇게 낙태 수술을 받아서 자궁이 좀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그녀가 출연한 영화가 잇따라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결국은 또 연문설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서 마릴린과 아서와의 결혼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을 파경으로 이끌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알 길은 없겠죠. 다만 아서는 향후에 자서전에서 마릴린을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극도의 자기 파괴적인 여성으로 표현을 하면서 나는 그녀를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적었습니다. 3번의 결혼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과 또 불면증으로 약물 중독에 빠져서 영화 촬영 장소에 자주 지각하고 또 대사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는 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이러한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즈음부터 케네디 대통령과의 연애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케네디와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를 넘어서 미국의 영부인으로서의 신분 상승까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2년 5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서 축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때 그녀는 속옷도 입지 않고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라는 자작곡을 부르는데 대중들은 이때 세간에 있었던 케네디와 마릴린과의 스캔들이 공공연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마릴린은 케네디에게 완전히 빠지게 됐고 주변 사람들에게 케네디와의 관계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사랑에 눈이 먼 이 마릴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계속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마릴린은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요. 영부인 제키를 바꿔달라라고 해가지고 나 케네디와 하룻밤을 보냈어. 그리고 케네디가 나한테 결혼을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영부인 자리는 이제 내 거야 라고 전했던 거예요. 제키한테. 이때 제키가 대답했던 말이 유명한데요. 그래 마릴린, 너 말대로 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내가 겪었던 모든 문제를 떠안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여튼 케네디는 정말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케네디는 결혼 이후에 마릴린뿐만 아니라 마피아의 애인이나 또 백악관의 인턴, 비서 등 다양한 여자들과 또 다양한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 위험한 바람을 피워왔었던 것입니다. 제키는 이 모든 것에 이력이 나 있었던 거예요. 아우 질려. 제키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고 마릴린 너는 그냥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야 라고 언지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부담감을 느낀 존 F 케네디는 마릴린의 백악관 집무실 출입을 이제 금지하고 그녀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대통령의 남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로버트 케네디는 아마도 형을 대신해서 형과 마릴린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마릴린과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또한 형 못지않은 그런 바람둥이였던 것입니다. 둘 사이는 다시금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제 당시에 그녀는 일기장에 이 로버트 케네디와 나눴던 이야기를 다 기록해놨는데 그 내용은 당시의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을 다 담고 있어서 그 일기장의 존재를 안 로버트 케네디는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당장 없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로버트 케네디가 자꾸만 자기의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절망하면서 월요일 오전까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케네디 형제와의 모든 관계를 다 폭로할 거야 라는 얘기를 가까운 지인에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이 되기 전에 자택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1962년 8월 5일 그녀의 방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6살이었어요. 공식적인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발표됐지만 자살로 위장한 살인이라는 의혹은 지금까지 계속 불거졌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숨지기 전날에 로버트 케네디가 낯선 남자 2명하고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격자가.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약물이 위와 식도에 전혀 남아있지가 않고 대장과 소장에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수면 유도제를 먹인 후에 항문으로 약물을 주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견 당시에 그녀의 얼굴에 번진 그 반, 즉 시체에 생기는 그 반점이 누운 머리 방향과 반대로 나 있다는 점에서 자택의 다른 방에서 살해한 후에 침실로 옮겨갔을 것이다 라는 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검 후에 관련 서류가 다 폐기가 된 거죠. 최초에 그녀를 발견한 의사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점, 처음 현장에 도착한 구급 요원이 그녀가 생존해 있었는데 병원에 바로 옮기지 못했다는 말도 의혹을 더하게 됩니다. 제이 마골리스와 리처드 버스킨이 공동 집필한 마릴린 먼로 살해사건 종결이라는 책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는 1962년 8월 4일 매제이며 영화배우인 피터 로피드, 로스앤젤레스 경찰 출신 개인 경호원 등 이 2명을 데리고 먼로의 집으로 찾아가서 먼로에게 최면제의 일종인 펜토바르비탈을 주사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먼로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비밀 내용을 담은 이 먼로의 일기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먼로가 깨어날 것 같자 이들은 또 다시 램부탈을 주입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먼로의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방을 들여다본 그 집사가 현장을 발견하고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당시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일반적인 약물 과다 복용자와 다르게 구토를 하지 않았고 입에서 약물 냄새가 나지 않았다 하면서 먼로가 의식은 없었지만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먼로의 정신과 주치의인 F. 그린슨이 나타나서 거대한 주사기로 먼로의 가슴에 램부탈을 주사하면서 먼로를 결국 숨지겠다는 것이에요. 책에 따르면 주치의인 그린슨 또한 먼로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로버트 케네디한테 약점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책은 로버트 케네디가 뇌물로 앰뷸런스 구조원들의 입을 막았고 이 먼로의 죽음은 역시 은폐에 가담한 의사들의 도움으로 자살로 결론 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작가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로버트 케네디가 그날 밤에 마릴린 먼로의 집을 찾아왔다고 증언, 그리고 과거 스타들의 사생활을 캐내는 사설 탐정이었던 프레드 오테시가 남긴 도청 기록을 들었어요. 이 도청 기록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는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하기 위해서 마릴린을 방문했는데 마릴린은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그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과의 관계도 폭로할 거야 라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죠. 마릴린 먼로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이 수개월 뒤에 모두 차례로 암살이 돼서 사건은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릴린의 죽음 이후에 그녀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이는 의외로 그의 2번째 남편 조 디마지오였습니다. 그는 마릴린과의 이별 이후에도 마릴린 먼로를 사랑해왔다고 고백해왔었죠. 그는 케네디 일가가 그녀를 죽였다고 확신했으며 평생 그들을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마릴린 먼로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마릴린 먼로 사후에 매주 3번씩 먼로의 무덤에 꽃을 바치며
그녀를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의 유언에는 이제 먼로를 만날 수 있겠군 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해줄 남자를 그토록 갈망했죠. 마릴린은 아마도 그 사람을 이미 만났었는데 당시에 서로의 경솔함으로 그냥 지나쳐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간직했더라면 안타까운 마지막이 없을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